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구로삼경 독서온 첫 시간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죠. 이기범,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구로의 책으로 또 네. 저희가 만났었고요. 네. 그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도 주시고 네. 또 그게 하나의 또 계기가 돼서 네. 또 구로를 또 다니면서 책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부터 이제 총 6주 동안 네. 다시 이제 인사를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첫 시간. 삼경이니까요. 말 그대로 세 번 다른 시각으로 구로를 보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역사의 눈으로 네. 구로를 살필 건데 주제는 저희가 구로의 조선으로 잡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네. 강의 한 번, 탐방 한 번. 네, 이렇게 맞아요. 이제,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밖으로도 한번 나가보는. 네. 도서관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해주셨어요. 짜잔. 네. 탐방온이 됩니다. 네. 독서온이 아니라. 책과 함께하는 구로 삼경. 일경이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먼저 깃발을 이렇게 들고 네. 먼저 가면 네. 그 뒤를 여러분들께서 네. 따라오시는 형태로. 아마 네. 저희가 근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간다 이런 얘기는 저희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보고 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대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꾼 거가 또 효과가 또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동네니까 우연이라도 이걸 들고 누가 다닌다 그러면 멀찌감치서 박수만 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 도서가 네. 이제 두 권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네. 서울 역사길 여행이라는 네. 책입니다. 저희 저자가 낯이 익네요, 그죠? 저희가 쓴 책인데요. 네. 이 책 얘기부터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책 보신 분들 계실까요? 계셨으면 하는데 아무튼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그 서울을 20가지 꼭지로, 그러니까 20가지로 서울에 있는 동네들을 말 그대로 답사하니까 걸어서 또는 마을버스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형태로 20꼭지를 했잖아요. 네. 아이와 손잡고 하루 코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역사 탐방 책. 그러니까 아이 책이지만 사실은 가족 책이기도 하고 우리 엄마나 아빠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요. 저희 책의 20꼭지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꼭지가 구로예요. 근데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뭐냐면 서울을 구로 보자면 우리 구로구도 있지만 은평구 저기 멀리 그 도봉구 강서구 강동구 많잖아요. 25개거든요. 그러면 구마다 하나씩 하면 25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로구의 존재 때문입니다. 종로구는 사대문 아니고 조선 역사의 축약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돼서 도성을 기준으로 옛날 서울 한양 10개, 오늘날의 서울 10개 했을 때 구로는 그 중에 또 당당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 구로가 들어가 있는 데는 서울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어떤 한 시기에 빛나는 시간들을 찾았을 때 구로가 아마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증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의 이야기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 처음 시작하던 그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편집자님하고 한창 새 책을 기획하려고 자주 만났었는데, 맞아요. 하루는 그때 작가님께서 저기 탐방을 가실 때 시민들과 함께 탐방을 가실 때 따라오시겠다고. 맞아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성북동의 그 유명한 돈가스 집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사실 생생해요. 이 책에 대한 기획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작가님과 저가 이제 살아왔던 한 20여 년의 서울살이를 뭔가 한 번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했던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책으로 만들죠. 저희도 좋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 딱 끝나고 나서 우리 편집자님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육아휴직. 육아휴직 하셨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후에 갑자기 연락이 오셨죠. 그래서 혹시 그거 기획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같이 하시죠 해서 다시 진행을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 그래서 정확히 2년 전 보니까 2018년 7월에 책이 출간이 되었으니까요. 딱 2년 된 책이고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쓰는 동안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저희가 직접 많이 찍었는데
직접 찍은 사진들도 좀 많이 그렇죠. 쓰셨어요 또. 네네. 네.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추천하는 이유는 징비록은 구로와 관련은 없어요. 네. 그러나 크게 보자면 구로라고 해서 임진왜란은 비껴가지 않았거든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길도 가리봉에 가면 남아있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실제 여기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네. 안동원 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또 임진왜란에 참전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진왜란 전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으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렵지 않은 책. 다시 말하면 책을 참 잘 썼어요. 그 책이 징비록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어린이 책 한 권, 네. 어른 책 한 권 이렇게 네. 소개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과는 아이들 책을 읽고요. 또 어른들은 또 플러스 알파로 한 권 더 저희가 추천한 책을 읽으시면 우리 구로를 볼 때 이런 시각으로 역사의 이 스펙트럼과 넓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구로는 어떤 역할을 했구나. 여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천을 드리는 책. 예. 구로 하면은 저희하고도 인연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사무실 구하러 다닐 때 예. 생각해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무실이 아마 구로 것 같아요. 신도림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무실은 저희가 가리봉동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관련이 깊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 관련도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지금 지나서 항상 그 선생님 신혼집이셨죠? 예, 맞아요. 신혼집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온수에. 있습니다. 예, 온수에 이 길 이름이 뭐죠? 경인로입니다. 경인로? 예, 네네. 인천에서 원래 서울로 넘어다니는 길이었거든요. 네네. 경인로를 따라서 그렇죠. 오류 IC를 이렇게 통과해서 온수역이고 또 저는 저희 두 딸이 태어난 곳이 뭐 산부인과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둘 다 예, 맞아요. 예. 삼땡 미래라고 아마 구로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두 딸도 태어나고 또 뭐 조리원도 잠깐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한 인연, 이제 떨칠 수 없는 인연, 공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았었어요. 그 의뢰가 뭐였냐면 구로를 역사로 보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코스를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그 고인돌을 제가 찾아서 고척동 고인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원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산 몇 번지인데 어떻게 찾습니까? 산에 가서. 그런데 물어봐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표지판이 잘 없었어요 그때. 표지판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마을버스 길이 나는 그때 그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정말 뭐라고 참 이 드라마처럼 장소가 여기에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산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산이 완전 시민들의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근린공원이라고 할까요? 공간이에요. 도대체 여기 어디에 있을까? 만나는 시민 누구도 몰라요. 찾다 헤매다가 잘못해가지고 문중묘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넘어오다가 저는 또 같은 길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길을 약간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약간 샛길처럼 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학교 담벼락 같은 게 나중에 알았죠. 오류중학교. 그리고 그 안쪽은 뭐 농장도 아닌 막 그런 공간들도 있었고요. 갔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안 있어서 너무 허망하게도 바로 옆으로 도로가 났어요. 지금 이제 그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도 있죠. 그 뒷길로에서 올라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지금 이정표도 생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탐방온에서 저희가 그 장소를 직접 보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구로의 가장 큰 특징하면 저는 이 고인돌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구로에는 이 고인돌 하나가 있는데 서울 전체에도 고인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있긴 있습니까? 최근에 강동구 쪽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전만 하더라도 한 개예요, 한 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각 대학에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왜냐면 발굴하고 수몰지구 같은 데서 들고 온 게 있는데 원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고인돌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서울의 유일한 고인돌. 근데 문제는 크지가 않아요. 이런 딱 반듯한 우리 강화도 같은 데 가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역사에 대한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실망할 게 아니에요. 예, 볼품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수천 년을 그 자리를 지켜온 유일한 친구. 어떻게 보자면 서울에서 가장 어른일 수도 있는 친구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존재고 그 친구가 바로 예,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도서관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뒤에서 지켜본다는 것.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이 고인돌이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 네. 주변에 어떤 취락이 형성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고인돌 바로 옆에 그 취락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보통은 고인돌이 있으면 거기는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무덤으로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덤과 더불어 살지는 않잖아요. 네네. 조금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산 일대를 중요하게 여겼고, 예, 뭐 높거나 험하다고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이 안식의 터전, 네네. 예, 또는 찾아가기 좋으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예, 뭐 넓은 품 같은 어떤 느낌, 포근한 느낌, 그걸 제일 먼저 알아봤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 온수라는 이름에 저는 좀 집중했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지하철 1호선, 7호선, 네. 한승역, 온수역 이걸로 네. 끝이지만 네. 왜 온수일까? 음. 그건 아마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동환 작가님도 저희가 온천에 가는 건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온천도 사실은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네. 다 가보고 네. 또 이제 뭐 일본에 책 쓸 때도 저희가 이제 한일 관계 썼을 때 일본 가서도 네. 온천에서 있으면서 뭐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참 좋았는데 제가 마침 사는 동네 온수니까 이름이 왜 온수일까? 온천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네. 정말 온천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을 그때 발견했었죠. 네. 그게 뭐냐면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세요. 세종대왕입니다. 예, 딱 그때가 언제냐면 예, 훈민정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계실 때. 근데 너무 몸이 힘드시니까 네. 예, 온천에 휴양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왕실 온천은 저기 아산, 온양에 가야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충주까지 가셔야 돼요. 조금 멀거든요. 네. 근데 가까운 이곳, 그 당시 부평이라고 불렀어요. 부평현에서 그게 나왔다. 부평부에서 나왔고, 네, 네. 그래서 그 일대에 온천이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갈 만한 곳이다 그러면 가서 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 세종이 가신다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네. 거기에 만약에 임금이 오셨다 가시면 임금은 잠깐 오시지만 소문이 나면 전국에 환자들이 몰려들까봐 걱정했던 백성들이 정확한 위치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또는 몰래 그 물길을 막아버린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분명히 온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세종이 명령까지 냈을 정도인데 네. 결국 못 찾았고요. 아. 세종이 완전 화가 났죠. 네. 그때 누가 움직였느냐? 스님들이 움직였어요. 승려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또 못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또 보고 찾아내라고 했는데 네. 사또도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또 예, 그럴 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서 모른 척 한 건지 결국은 못 찾았다고 보고를 올려요. 네. 우리 세종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알았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네. 아니었어요. 예, 불호령을 내리셨네요. 그럼요. 네. 세종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네. 내가 아니 왜 거기 있다고 했는데 그걸 예. 못 찾았냐? 못 찾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숨겼다라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내가 거기 가는 게 무슨 나의 어떤 일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국가 대계를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곧 말하자면 훈민정음, 창제에 조금 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요양을 하려고 힐링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다니 화가 나서 도시를 단계를 등급을 떨어뜨려버려요. 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인데 네. 예를 들면 그냥 시 또는 서울군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떨어뜨렸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기록은 남아있는 기록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도 꾸준히 내려왔겠죠. 일제강점기가 되면 온천을 좋아하는 일본인들 또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예,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네. 지역에서 네. 온천이 나오면 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결국 또 못 찾았어요. 오. 예. 그럼 이걸로 끝이냐? 세종대왕도 했고 일본인도 봤는데 못 찾았잖아요. 현대에 찾으면 여기 마케팅 수단이 세종대왕이 붙는 거예요. 네. 현대에 들어와서 또 찾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어요. 어. 그리고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나오면 대박이겠죠. 그러네요. 예. 세종대왕 온천이 되겠네요. 아니요. 세종도 못 찾은 온천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네. 예.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내가 사는 동네에 있구나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세종과 사실은 예, 좋은 관계 스토리는 아니지만 네.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로 남았다는 것. 아, 구로도 이런 조선 이야기가 있구나. 예. 자, 그러면 뭐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조선 이야기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2부에서는 저희 1부 여기까지 네. 예,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구로의 조선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